어, 네. 마지막 세대는 그 가상 컴퓨터, 가상 환경, 아나콘다를 주로 많이 쓰죠. 도커 같은 것도 쓰고요. 그다음에 원격 컴퓨터, 서버, 클라우드 컴퓨터,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코레, 이런 거를 사용하는 세대를 말합니다. 자, 지금부터 1세대부터, 그러니까 지금까지, 1세대부터 4세대까지는 뭐가 전제가 되어 있냐면은, 아이파이썬이 실행되는 컴퓨터하고 크롬이 실행되는 컴퓨터가 지금 동일한 컴퓨터라고 계속 생각을 하고 했어요. 그쵸? 이런 전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비밀을 알았죠. 주피터 랩이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었잖아요. 얘는 그냥 전달만 해주는 애였잖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꼭 같은 컴퓨터에 있어야지 전달이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인터넷이 연결이 되어 있으면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1 더하기 1 같은 메시지를 카카오톡 같은 거로 뭐 전달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내가 크롬에 입력한 그 명령이 전달만 하면 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요런 그 상황을 좀 상상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원격 컴퓨터, 어, 원격으로 이제 뭔가를 접속한다는 거에 대한 이제 설명인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제가 쓰기에는 이 방식이 제일 좋아가지고, 이것도 그 여러분들의 이제 편의성을 위해서 나중에 제가 원격 컴퓨팅을 좀 알려드릴까 하는 생각이 조금 있어요. 진도를 좀 봐가지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전북대에 제가 좋은 컴퓨터가 하나 있거든요. 전북대에, 그러니까 제 연구실 안에 좋은 컴퓨터가 하나 있어요. 거기서 파이썬을 실행합니다. 아이파이썬을 까마창으로 실행을 해놔요. 그리고 이 컴퓨터는 뭐가 되어 있어야 되냐면은 인터넷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요. 이 컴퓨터는 그리고 항상 켜져 있어야 되겠죠. 그쵸? 그리고 우리 집 노트북, 제가 지금 집에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집에 있는 노트북에서 내가 크롬을 실행합니다. 여기는 이제 아이파이썬이고 뭐고 깔려있을 필요 없어요. 크롬만 깔려있으면 돼. 크롬을 실행을 하고 이 컴퓨터도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어, 내가 이제 우리 집 노트북에 있는 크롬에서 명령을 입력하잖아요. 어, 그러니까 1 더하기 1을 크롬에 입력하고 Shift 엔터를 누르는 거죠. 지금 이렇게 이렇게 누르면은 이게
이 1 더하기 1이 제 노트북에 있는 어딘가에 전달이 되는 게 아니고 그 전북대에 있는 아이파이썬에 전달이 됩니다. 그 전북대의 주소는 요거예요. 요 주소로 그 IP 주소로 요 IP 주소로 전달이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아이파이썬에 붙여넣기가 한 다음에 그 결과를 다시 저한테 전송을 해줘서 제 크롬에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통신이 되면 가능하겠죠. 카카오톡으로 전달한다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게 있죠. 이렇게 우리 집 노트북에 있는 내부의 어떤 프로그램은 1 더하기 1이라는 명령을 이거를 복사해서 카카오톡으로 전달하고, 그쵸? 전북대 컴퓨터의 내부의 어떤 프로그램은 1 더하기 1이라는 명령을 카톡으로 받아요. 그것을 아이파이썬에게 전달하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전북대 컴퓨터 내부의 아이파이썬이 일하는 출력 결과를 계산을 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전북대에서 이제 우리 집으로 카톡을 보냅니다. 답이 2다. 이렇게 카톡을 보내요. 그럼 저는 우리 집 노트북에서 계산 결과를 받아볼 수 있죠. 자, 이거 되게 편해요. 왜냐하면은 전북대 컴퓨터에 꼭 윈도우가 깔려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많이 쓰는 우분투 같은 거를 깔아가지고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노트북을 맥을 쓰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노트북에서 맥에서 여기에 그냥 통신을 할 수가 있어요. 맥에도 카톡 깔고 우분투에도 카톡을 깔면 되지. 그쵸? 윈도우에 카톡 깔고 맥에도 카톡 깔고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심지어 핸드폰에도 카톡을 깔 수 있죠. 그러니까 핸드폰으로도 이거를 할 수 있습니다. 아이패드로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크롬이 실행될 수 있는 어떤 거면 다 돼요. 어떤 IT 기기면 다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계산은 내 노트북이나 내 아이패드나 내 핸드폰이 하지 않아요. 내 연구실에 있는 컴퓨터가 그냥 계산을 하고 나는 이거를 받아주니까 내 핸드폰이나 내 아이패드나 내 노트북은 이거를 통신이 그냥 빠르게 될 수 있을 정도의 적당한 스펙이면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거 아이디라는 개념을 잘 이해해 보니까 요즘 인터넷도 발전하고 그러는데 굳이 컴퓨터 내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필요 없고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 컴퓨팅, 그러니까 멀리 있는 컴퓨터에 내가 접속을 해가지고 실제 코드를 돌릴 수가 있구나. 내가 연구를 하기 위해서 꼭 연구실을 가야 되는 게 아니고 그냥 가벼운 노트북 하나만 들고 카페에 가서도 연구실에 있는 컴퓨터에 접속을 해서 똑같은 환경으로 내가 코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쵸? 음. 이게 원격 컴퓨터의 원리입니다. 그럼 가상 컴퓨터는 뭐냐? 일단 준비 상태. 준비 상태는
그 원격이랑 일단 똑같아요. 전북대에 연구실에 성능 좋은 컴퓨터가 일단 하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 노트북 한 개. 그냥 싸고 가벼운 거. 싸고 가벼운 거 있으면 됩니다. 그쵸? 근데 이거를 나만 쓰는 게 아니고 이 컴퓨터를 이게 되게 좋은 컴퓨터란 말이죠. 예를 들어서 한 1,000만 원쯤 합니다. 컴퓨터가. 나 혼자 이제 그렇게 쓰기에는 좀 아깝고 이거를 내가 안 쓸 때도 있으니까 제가 이제 대학원생 제자가 이제 한 명 있다고 치면은 그 대학원생한테 야 내가 안 쓸 때 너도 써라 뭐 이렇게 이제 말을 했다고 해요. 그럼 그 대학생이 사실상 쓸 수가 없죠. 왜냐하면 뭐 그러니까 옛날 같은 방식이면은 쓸 수가 없는 게 교수 연구실에 문을 따고 들어와 가지고 자기가 이 컴퓨터 잠깐 써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뭐 잠깐 돌리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 그러다가 이제 제가 또 들어오면 야 비켜 비켜 이러면 또 하던 거 멈추고 비켜야 되나? 또 그런 생각도 들고 그렇죠? 이건 이제 말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 이 컴퓨터를 가상으로 임의로 그냥 두 개로 나눠 놔요. 일단 준비 상태. 준비 상태는 내 노트북도 한 개 있고, 대학원생도 노트북이나 뭐 아이패드가 있어야 되겠죠? 아이패드라고 합시다. 아이패드 한 개. 이것도 그냥 싸고 가벼운 거. 뭐 좋은 거 필요 없고, 아이패드 에어 이런 거 있죠? 제일 싸고 가벼운 거. 그런 거 있으면은, 아이디어가 뭐냐면은, 그 성능 좋은 컴퓨터 있죠? 요 성능 좋은 전북대 컴퓨터 한 개를 논리적으로 세 개로 나눠요, 세 개. 세 개로 분리합니다. 그 논리적으로 분리한다는 거는 그 물리적으로 분리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컴퓨터를 톱으로 잘라가지고 이렇게 세 개, 3등분을 한다는 게 아니고, 그냥,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이건 컴퓨터 1이야, 컴퓨터 2야, 컴퓨터 3이야. 그냥 가짜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어떤 구분을. 그리고 이 세 개의 컴퓨터를 각각, 이름을 붙여야 되겠죠? 하나는 베이스, 하나는 파이, 39, 줄리아, 어, 1.7, 하나는 이제 파이, 38, R4형 이렇게 분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최초 상태를 이렇게 분리를 한 거죠. 그 중에서 이제 나는 파이썬이랑 줄리아를 쓰고 싶어요. 그래서 요 컴퓨터, 요렇게 이름 붙인 컴퓨터에 접속을 해갖고 파이썬 3.9하고 줄리아 1.7을 이용하는 거죠. 대학원생은 파이썬이랑 R을 씁니다. 네, 파이썬 3.8을 깔고 3.8과 줄리아 R 4.0을 설치하고 실습을 해요. 이 베이스는 뭐냐? 베이스는 아무것도 안 건드린 거죠. 왜냐하면 그 처음에 포맷하고 그냥 깨끗한 상태로 유지를 합니다. 예비용으로. 근데 제가 뭐를 실수했어요. 내가 막 이것저것 깔다가 뭐 꼬이게 잘못 깔아가지고 이 컴퓨터가 망가졌어요. PY39J 줄리아 1.7 요 컴퓨터가 망가졌습니다. 이 컴퓨터가 망가졌어요.
그런데 이 컴퓨터만 망가졌지 요거는 지금 어, 타격이 없는 상태죠. 대학원생은 잘 쓰고 있거든요. 대학원생은 그냥 파이썬이랑 R이랑 깔아갖고 잘 쓰고 있어요. 이게 논리적으로 구분이 안 되어 있으면 야 이거 컴퓨터 좀 이상하다. 내가 이거 미안하다. 내가 뭐 잘못 깔았는데 미안한데 포맷 한번 해야겠다. 너 이거 하고 있던 거 다 백업하고 내가 이제 포맷 할 테니까 주말에 다 끝나고 그 다음에 내가 다시 이제 다 설치를 해줄게. 이렇게 원래 해야 되는 건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저는 요거를 그냥 날려요. 요 컴퓨터만 그냥 날려버립니다. 논리적으로 없애버려요. 논리적으로 세 개로 이렇게 분리를 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없애버려요. 그냥 얘는 가만히 놔두고. 그 다음에 베이스로부터 그러니까 아무것도 설치 안 한 요 베이스 있죠. 요거로 컴퓨터를 하나 더 복사해 갖고 베이스 2를 만들고 그거의 이름을 다시 이렇게 집어넣어요. 자, 요렇게 만약에 가능하다면, 요게 가능하다면 원격 컴퓨터를 하면서 논리적으로 두 개를 나눠 갖고 나도 쓰고 대학원생도 쓰고 좋은 거 하나 이제 갖다 놓고, 그쵸?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이게 됩니다. 어, 이게 되는 이유가 아나콘다 때문에 가능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나콘다를 설치하면 처음에 이제 베이스라는 게 있을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아마 제가 처음에 PI 상구라는 환경을 이제 만들려고 했잖아요. 그건 이제 베이스로부터 PI 상구로 이제 복사를 한 다음에, 그쵸? 거기서부터 만든 다음에 PI 상구에 있는, 아니, 그, 이름을 또 PI 상구로 지정을 한 거죠. 거기에 이제 파이썬을 처음에 이제 깔면서 시작을 했죠. 근데 이게 뭔가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이거를 그냥 날려버리고 베이스에서 또 복사를 하면 돼요. 그쵸? 편하겠죠? 그리고 이게 장점이 나는 파이썬 3.9를 설치하고 얘는 파이썬 3.8을 설치하고 그쵸? 나는 파이썬 3.9에 뭐 서로 다른 패키지들을 설치하고 얘는 서로 다른 패키지들을 설치하고 이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원격 컴퓨터에도 여러 명들이 접속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갖고 그 주피터 노트북을 여러 개 띄우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컴퓨터에서 아이파이썬을 여러 개 띄워 갖고 그거를 한 50명이 접속을 한다. 그럼 아이파이썬을 50개 띄워가지고 그걸 이제 각각 접속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는 뭐냐면은 50명이 모두 이제 똑같은 버전을 쓰고 똑같은 프로그램을 쓴다는 전제하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좀 다르죠. 나는 파이썬 3.9를 쓰고 싶은데 얘는 3.8을 쓰고 싶은 거야. 그러면은 그냥 각각 컴퓨터를 논리적으로 분리해갖고 하나는 3.9를 깔고 하나는 3.8을 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모델은 여러 명이 이렇게 동시에 쓰다가 그러니까 관리를 되게 잘하고 있으면 괜찮은데 뭐 학교나 뭐 이런 기관에서 관리를 되게 잘하고 있으면 괜찮은데 관리가 좀 안 됐다. 그러면은 갑자기 이게 날아가면서 50명이 다 이제 안 되게 돼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얘는 50명 중에서 이제 한두 명이 좀 뭔가 문제가 있다. 그럼 그 한두 명만 날린 다음에 나머지는 원래 있던 본체에서 다시 환경을 복사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상 컴퓨터라는 개념도 요즘 많이 써요. 그러니까 가상 환경이라고 하죠, 보통. 그냥 제가 이거 컴퓨터 통일하고 싶어서 이렇게 했는데 가상 환경을 만들어 갖고 쓰는 개념도 많이 지금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모델은 그냥 가상 환경만 쓰는 거죠. 원격을 쓰지 않고 가상 환경만 쓰는 거.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거랑 정확하게 똑같은 형태입니다. 여러분들은 제 가이드대로 했다면은 여러분들의 컴퓨터는 베이스하고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여기에만 주피터 랩을 설치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아나콘다 프롬프트를 실행시키면은 이 컴퓨터에 접속이 되거든요.
그럼 이제 여기서 주피터 랩을 하면 실행이 안 되고 이 컴퓨터로 옮겨서 실행을 해야 돼요. 그게 이제 콘다 액티베이트 요거 맨날 치는 거 있죠. 콘다 액티베이트 요게 그 PI39라는 컴퓨터로 옮겨라. 왜 옮겨야 되지? 거기에 주피터 랩이 깔려 있으니까. 그쵸? 그럼 이제 그 PI39에 있는 여기 있는 아이파이썬이랑 여러분이 서로 이제 통신을 하면서 실습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세팅을 하면 장점이 뭐냐면은 그 이 베이스라는 환경은 그러니까 깨끗한 상태. 그러니까 제가 깔자마자 요거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베이스는 아무것도 내가 건든 게 없죠. 이 깨끗한 상태에서 이렇게 이제 PI39라는 가상 컴퓨터를 만들었으니까 얘가 나중에 패키지 간에 뭔가 충돌이 일어나가지고 문제가 생겼을 때 얘를 삭제하고 원래 깨끗한 상태에서 다시 이제 환경을 또 복사를 할 수가 있죠. 근데 만약에 베이스에다가 뭔가 이것저것 깔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뭔가 내가 가상 환경을 따로 만들면은 베이스에 이것저것 깐 것이 그대로 반영돼. 그러니까 그 이것저것 깔린 상태가 그냥 복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베이스에서 이것저것 깔았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다. 그럼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도 베이스하고 똑같은 문제가 계속 생기겠죠. 그래서 베이스에는 가급적이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베이스에다가 뭔가를 할 거면은 가상 환경을 쓸 이유가 사실은 없는 거죠. 아니면은 진짜 너무 자신 있는 거. 이 세팅은 아무리 해도 문제가 안 돼라는 거는 그냥 베이스에 해놓고 그러니까 그거를 또 복사하는 것도 한 방법인데 저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한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서로 다른 환경에 서로 다른 파이썬과 R 등을 설치할 수 있다. 그래서 패키지 간의 충돌이 최소화되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있을 수 있냐면은 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도 되게 끔찍할 것 같은데 파이썬 입문이라는 수업을 들었어요. 그 다음에 뭐 다른 과를 가든 뭐 어디로 가든 또 파이썬을 이용하는 어떤 수업을 들었습니다. 음. 근데 뭐가 이제 수업을 들었는데 그대로 했는데 나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거 왜 이러지 하고 구글을 막 이것저것 찾기 시작하면서 뭔가 이제 컴퓨터를 만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만지기 시작하니까 뭔가 이제 그 어느 순간부터 이게 나가가지고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널 때가 있거든요. 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을 때, 아, 안 되나 보다 하고 그냥, 이거는 그냥 뭐, 옛날에, 옛날에 들어온 강의 노트나 그냥 보고, 이후에 파이썬 수업 들은 거는 그냥 안 되나 보다 포기해야지 하고 그냥 포기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뭔가 내가 이제 건드려가지고 이게 잘못되는 바람에 이전에 내가 파이썬 수업을 들어갖고 실습이 잘 됐던 것도 갑자기 실습이 안 돼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선택은 뭐냐면은 그냥 기도를 하는 거죠. 기도를 하면서 모든 거를 이제 백업을 해놓고 포맷을 해갖고 다시 다 설치한 다음에 제대로 되기를 기도를 하는 건데 이런 문제를 그냥 없앨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이썬 수업을 듣잖아요. PI39로 뭐를 만들어 놔요. 그다음에 새로운 수업을 들으면 또 새로운 환경을 만듭니다. 그럼 이제 새로운 환경에서 뭐가 잘못되면 그것만 날리면 되지. PI39에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수업을 파이썬 수업이 끝나도 그냥 건들지 않으면 계속 그 상태로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좋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아나콘다로 가상 환경을 만들어 갖고 하라고 한 이유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하다가 이게 나중에 제 수업을 듣고 이후에라도 뭔가 이제 잘못됐다 그러면은 가상 환경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잘 해놨으면은 저한테 이제 뭐 안 되는 거를 물어봤을 때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해 줄 수가 있는데 이거를 베이스에다가 모든 거를 다 깔아놨다. 근데 뭔가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은 제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상 환경을 분리해 가지고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저는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요것도 그 아나콘다를 이용해 가지고 요거 이제 잠깐 이제 설명을 하면은
여기에서 그 주피터 노트북 이렇게 해서 클릭하는 거 있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무슨 패키지를 깔면은 이렇게 하면 실행이 되거든요. 이렇게 하면 뭐 실행이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패키지를 깔면은 베이스에다가 패키지를 까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상 환경에다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디폴트로 베이스에다가 뭔가 패키지를 까는 겁니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 그런데 이렇게 하면 가상 환경을 쓰는 이유는 굳이 없다라는 거죠. 네 번째 모델은 이제 클라우드입니다. 요거는 정말 고급 기술이에요. 사례 1. 성능이 그저 그런 컴퓨터 3개가 있어요. 성능이 좋은 게 아니고 그냥 그저 그런 컴퓨터 30개라고 합시다. 30개. 대학원생을 포함해서 27개 정도 해야 되겠다. 27개. 저하고 이제 대학원생을 포함해갖고 이 27개의 컴퓨터를 쓰고 싶은 사람은 5명이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면 27개의 컴퓨터를 논리적으로 뭐 대충 연결해갖고 하나의 컴퓨터로 만들어요. 그것을 다시 5대로 할당을 하는 거죠. 뭐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고 한 사람당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고 한 사람당 27 나누기 5대 이 계산하면 얼마야? 27 나누기 5. 5.4대의 컴퓨터를 할당하는 거죠. 이거는 그 좋은 컴퓨터 하나가 있고 가상 환경이라는 거, 그러니까 아나콘다라는 거를 깔아갖고 내가 컴퓨터를 이렇게 2개 분리해서 각각 접속해서 쓰는 건데 이거 여러 컴퓨터를 이렇게 합쳐가지고 뭐 이렇게 나누는 게 가능한가 하는 생각이 들죠. 이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클라우드 컴퓨터인데 이 사례가 구글 콜앱이에요. 그 구글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성능을 가진 컴퓨터들이 뭐 N개가 있어요. 그 이 사용자는 N명이 있다고 칩시다. 여기에 접속을 하는 거죠. 그 적당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좋죠. 이거 대단한 기술입니다. 이거는 그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뭐 어떤 개인이 좀 구축할 수 있는 기술은 아닌 것 같고 요거는 진짜 엄청난 고급 기술이에요. 이렇게 해서 쓸 수 있는 게 콜앱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제가 강의 노트 보면 죄송합니다. 기침이 너무 심하네요. 이렇게 콜앱을 누르면 어디론가에 이제 접속이 되고 왜 이렇게 느리지? 여기 연결을 이제 클릭을 하게 되면 연결을 클릭하게 되면 할당 중이라고 되죠. 그러니까 그 구글에서 적당히 이제 컴퓨터를 뭐
25 나누기 뭐 얼마 해가지고 아까 뭐 분배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이제 분배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논리적으로 이제 컴퓨터를 나눠가지고 이제 초기화를 하고 있어요. 초기화를 하고 있고 연결이 된 해가지고 딱 보니까 연결된 컴퓨터가 이제 얼마야? 램이 여기 16.69 그다음에 그 하드디스크가 107.72 정도 이렇게 되는 컴퓨터를 여러분들한테 할당을 해줬습니다. CPU도 뭐 적당한 거 달려서 좋겠죠. 음. 실제 컴퓨터가 갑자기 구글에서 물리적으로 이렇게 생긴 게 아니고 원래 있던 컴퓨터를 연결해갖고 그걸 이제 논리적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냥 무식하게 좀 비유를 하면 컴퓨터가 이제 컴퓨터 1, 컴퓨터 2 이렇게 있으면은 컴퓨터 1에는 램이 뭐 80기가 있고 컴퓨터 2에는 뭐 램이 한 뭐 20기가 있다. 이렇게 하면은 내가 이제 램을 40기가를 받고 싶다 그러면은 누가 여기서 컴퓨터 2에서 20기가를 쓰고 컴퓨터 1에서는 또 20기가 정도만 나한테 이제 할당을 해주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컴퓨터를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래서 클라우드를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5세대의 특징은 뭐냐면은 그 우리는 지금까지 파이썬을 할 때 파이썬을 깔아갖고 컴퓨터에 깔아서 실행을 하는 건데 파이썬을 이제 어떻게 실행을 할 건지 그러니까 아이파이썬으로 할 건지 아니면은 뭐 그걸 이제 그 편의성을 극대화한 ID라는 거를 사용해서 내가 그 뭐 주피터 랩이나 이런 거로 뭐 실행을 할 건지 그런 차이만 있는데 컴퓨터에 어떤 컴퓨터에 파이썬을 깔 건지부터 내가 그 여기 서버 있죠. 이 서버 케이스는 전북대 컴퓨터에 까는 거죠. 그리고 요것도 이제 전북대 컴퓨터에 까는 거고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의 컴퓨터를 그 가상으로 두 개로 분리해서 이 베이스랑 PI 상구라는 컴퓨터가 있는데 PI 상구라는 컴퓨터에다가 이거를 설치를 하는 거죠. 클라우드는 내가 설치를 할 필요가 없고 구글이 이미 다 설치를 해놨죠. 구글이 설치한 그 아이파이썬에 우리가 접속해갖고 크롬으로 통신하면서 우리는 여기 명령을 구글 컴퓨터에 전달하고 구글 컴퓨터는 계산 결과를 우리한테 뿌려주고 요 과정만 하는 겁니다. 그렇죠? 정리를 하면 그 결국에 어, 컴퓨터에 이 과정 있죠. 이게 되게 단순해 보이는데 이게 생각보다 다양한 조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라면을 끓이는 것처럼 라면을 양은 냄비에 끓일지 아니면은 뭐 다른 데다 웍에 끓일지 뭐 그런 것도 선택을 해야 되고 얼마나 끓일지도 선택을 해야 되고 뭐 토핑으로 내가 파를 넣을지 뭐 김치를 넣을지 계란을 넣을지 특이하게 뭐 스팸을 넣을지 뭐 이런 것도 선택을 해야 되고 조리를 어떻게 할지 렌지에 돌릴지 뭐 가스렌지로 할지 전자레인지 할지 뭐 이런 것도 뭐 선택을 해야 되고 등등등등 아니면은 그냥 뜨거운 물을 부어놓고 기다린다든가 컵라면처럼 등등등등 여러 가지 조합이 가능한 것처럼 요것도 되게 다양한 조합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1번 컴퓨터도 그냥 내 노트북에 파이썬을 설치할지 그렇죠? 아니면은 내 노트북 안에 이게 그러니까 파이썬 공식 홈페이지에서 받아갖고 그냥 설치하면 이렇게 되겠죠? 내 노트북 안에 가상 컴퓨터를 만들고 거기에 파이썬을 설치할지 이거는 아나콘다를 설치한다는 거죠. 아나콘다를 설치하면은 사실 가상 컴퓨터를 쓴다는 거니까 아나콘다 설치하면 디폴트로 이제 파이썬이나 이런 게 자동적으로 깔려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설치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아나콘다만 설치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나콘다 설치된 상태에서 가상 환경을 만들어서 쓸지 아니면 뭐 그러니까 내 노트북 말고 내 집에 있는 데스크탑에다가 설치하고 내 노트북으로 내 집에 있는 데스크탑에 원격으로 접속해서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저처럼 이제 학교에 있는 데스크탑에 설치하고 쓸 수도 있고 학교에 있는 데스크탑을 가상 환경으로 나눠 가지고 쓸 수도 있고 뭐 등등등등 그냥 진짜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냥 설치를 안 하고 구글
구글에 설치된 파이썬을 쓰기만 할지. 이거부터 조합이 다양합니다. 그쵸? 파이썬도 뭐 전통적으로 이런 거를 쓸 수도 있고 또 뭐 이런 거를 쓸 수도 있고 그쵸? 얘를 써도 되고 얘를 써도 되고 주피터 랩 같은 경우는 요거를 이용을 하고 있죠. 보통 파이썬 공식 홈페이지에서 설치하면 이렇게 두 개가 그냥 세트로 같이 아마 설치가 될 겁니다. 옛날에 그랬던 것 같은데 저도 이제 그 공식 홈페이지에서 설치한 건 너무 오래됐고 보통 아나콘다로 설치해갖고 좀 가물가물해요. 그리고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은 어차피 가상환경 내가 나중에 쓸 거니까 파이썬 설치할 때 파이썬을 설치하지 않고 나는 그냥 아나콘다를 설치하겠다. 그럼 파이썬이 알아서 설치될 테니까 뭐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이제 요거를 설치하면 파이썬이 자동으로 설치가 되겠죠. 아니면 그냥 나는 설치 안 할래. 왜? 난 콜앱 쓸 건데? 이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떠한 아이디를 쓸지.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까지 설치를 했다고 해도 내가 뭐 아이파이썬을 설치했다고 해도 그러니까 파이썬 공식 홈페이지에 설치했다고 해도 내가 나 이거 주피터 랩에다가 연결해서 쓸래.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니 나 파이참이라는 거를 연결해서 쓸래. 나는 스파이더에 연결해서 쓸래. 나는 특이하게 R을 좋아하니까 R 스튜디오에 파이썬을 한번 연결해 볼래.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그 환경으로 쓸지. 아니면 난 그냥 그 옛날 방식으로 메모장이랑 아이파이썬이랑 그렇게 쓰는 게 좋아. 그럼 뭐 그렇게 쓸 수도 있죠. 그쵸? 그래서 아이디를 어떤 거를 쓸지. 아니면 또 아이디를 나는 쓰지 않겠다. 그럴 수도 있어요. 제가 봤어요. 파이썬은 아니고 R을 쓸 때 아이디 쓰지 않고 그냥 메모장에 코딩한 다음에 R 거기 콘솔에다가 그냥 그러니까 R 스튜디오를 쓰지 않고 그렇게 코딩하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이디를 직접 구성해서 만들 수도 있어요. 이거 무슨 말이냐면은 그 내가 되게 선호하는 에디터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뭐 저는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 있는 이 서브라임 텍스트라는 이 에디터를 되게 이제 좋아하는데 여기에 파이썬을 연결해 가지고 여기 이 에디터에 이게 그러니까 메모장 같은 거죠. 이거에다가 아이파이썬을 연결하고 또 뭔가 이제 출력하는 걸 연결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쓸 수가 있어요. 이거를 이제 직접 구성을 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진짜예요. 제가 그걸 하진 않는데 저는 그 서브라임에다가 파이썬을 연결을 하진 않는데 서브라임에다가 레이텍을 연결해서 또 쓰고 있어요. 서브라임 텍스트 리드 파이썬 이렇게 이제 검색을 하면은 아마 나올 겁니다. 그래 하우트 코드인 파이썬 서브라임 텍스트 이렇게 해갖고 막 나오잖아요. 그렇죠? 서브라임 텍스트 3와 함께하는 파이썬 프로그램 이런 것도 나오고 이렇게 연결해서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꽤 많아요 이거. 저도 봤고 몇 명. 음. 뭐 쭉 읽어보면 되겠지. 하여튼 뭐 이렇게 하면 이제 이거는 그 뭐 주피터 랩이나 뭐 그런 거 말고 그냥 내가 그 독특하게 만드는 거죠. 나는 서브라임 텍스트 말고 다른 텍스트 에디터가 좋아. 그럼 이제 또 거기에다가 또 연결해서 뭐 쓸 수도 있죠. 그러니까 텍스트에 뭐 플러그인 같은 게 잘 되어 있으면 아무튼 되게 다양해요. 라면 끓이는 방법이 다양하듯이 굉장히 다양한데 공통적으로 관통하는 원리가 있다는 거죠. 실제로 어떻게 얘가 1세대부터 5세대까지 어떤 방식으로 이제 동작하는지 다양한 이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쭉 접하고 보면은 아 결국에는 이 소리구나 이 소리구나 하는 게 다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거를 한번 보죠. 방법 1, 이 링크를 한 번씩 눌러보겠습니다.
윈도우에서 파이썬 설치하기,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페이지. 이거는 아나콘다 안 쓴다는 거예요. 가상 환경 안 쓰고 여러분들이 있는 데스크탑이나 노트북에 파이썬을 그냥 직접 깔아요. 직접 깔면 이제 아이파이썬이라는 게 생기고 뭐 아이들 파이썬 이런 게 직접 생기겠죠. 그냥 거기다 치고 내가 코딩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쵸? 뭐 1세대나 2세대나 뭐 3세대 뭐 이런 스타일로 코딩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옛날 스타일. 아나콘다를 설치. 요거는 뭐 일반적인 설치 이건 방금 했어요. 그 다음에 아나콘다를 설치해서 실습을 해도 된다. 근데 여기에서 가상 환경을 만드는 방법이란 요거는 그럴 때 파이썬 가상 환경 또는 을 만들어 가지고 그 가상 환경을 만들어서 하세요. 요거는 이제 그런 가상 환경을 만들지 않는 방법이네요. 그럼 아나콘다를 설치하면 파이썬이랑 뭐 주피터나 이런 게 주피터 랩은 아니고 노트북은 기본적으로 설치가 같이 될 거예요. 그런 거를 이용해서 요 위에는 그 가상 환경을 만들지 않고 베이스에다가 그냥 파이썬을 그냥 넣고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랑 사실 비슷한 거죠. 비슷한데 얘는 이제 주피터 랩 같은 거를 또 얘는 파이썬만 설치하는 거니까 주피터 랩 같은 거는 다른 데서 또 따로 받아서 세팅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얘는 베이스에 주피터 랩이나 파이썬이 다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고 그걸 이용해서 그냥 클릭 해가지고 아까 제 죄송합니다. 여기 윈도우 탐색 메뉴에서 뭐 이런 거를 이제 하면은 알아서 이제 주피터 노트북이 실행되면서 파이썬이 된다는 거죠. 어디에? 베이스에. 가상 환경이 아니고 기본 컴퓨터인 베이스에 된다는 거죠. 그래 뭐 그렇게 하겠다는데 그쵸? 그리고 요거는 이제 베이스가 아니고 가상 환경을 따로 분리해서 설치를 하겠다는 말이에요. 이거는 제가 설명한 방법이죠. 실행하는 거. 파이썬 프롬프트 실행하기. 이상하다. 갑자기 왜 이렇게 느린 것 같지, 컴퓨터가? 음, 잠깐 끊었다가 할게요. 네, 잠깐 끊었다가 하겠습니다.